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화요일 아침 전인식입니다. 이번 선거 사실 패배를 하면 국회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공수처까지도 장악당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어제 조선일보 아침 신문 헤드라인이었죠. 선거를 일주일 앞둔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금은 망설이던 사람도 자신이 누구를 찍을까 하는 것이 대충 정해진 시점입니다. 부동층이 그만큼 줄어든 거죠. 서울 부동층, 무당층은 여론조사 때마다 들쭉날쭉합니다. 갤럽은 1월 조사에 33%였는데 2월 말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에서는 무당층이 무려 45.3%에 달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무당층 중에는 샤이 보수가 많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야당이 2% 정도 부족해서 야당 지지를 말하기 싫은 사람도 무당층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갤럽의 얼마 전 조사에서는 그 무당층이 22% 정도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여 전이죠. 2월 26일자 서울 민심을 훑어보는 문화일보 엠브레인 여론조사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통합당 지지 13.8%지만 여심판론 40%를 넘어 서울대의 혼전. 이 기사는 30, 40대 화이트 칼라 등이 여권을 뒷받침하는 반면에 60대 이상 가정주부들이 그 대척점에서 야당을 지지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향 효과, 지역 효과가 더해진다는 거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두 가지 점만 더 보태면 지금 또 이 지적은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20대와 50대의 방향성이 승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20대는 과거 선거에서 문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했죠. 지금은 배신감과 함께 분노를 가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아직까지 야당을 지지한다는 의사는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50대는 특히 낀 세대입니다. 30, 40대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정서적 친문 바람을 그대로 받으면서 안정을 기대하는 세대죠. 심정적으로 야당을 지지해서 여권의 독주, 독선을 비판하고 싶지만 선뜻 통합당의 시선이 가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인 세대입니다. 이만큼 이번 선거는 세대별 투표 성향이 뚜렷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키를 갖고 있는 세대가 20대와 50대죠. 그러면 보수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면 돌파로 승리해야 합니다. 선거는 자신의 지지층을 타깃으로 잡는 순간에 패배를 합니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자신에게 반대하는 층을 공략해야죠. 그리고 망설이고 있는 층을 포용해야 합니다. 그들이 지지를 끌어내는 것은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것보다 2배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표를 빼들어 오니까 2배의 효과죠. 그래서 나오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을 공격하라. 그건 누가 보더라도 경제 문제입니다. 지금 문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으로는 우리 경제는 회생이 어렵습니다. 아니 도저히 회생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증명되었죠. 역설적으로 특정 기업, 예컨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과 반도체 경기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있다고 할까요? 국가 성장률 절반을 반도체가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인이 주 52시간제니 하는 탁상에서 만든 엉터리 경제 정책으로는 폭망한 투자도 생산도 소비도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통합당은 지금 그걸 공약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은 이 정권이 급소를 찌른다는 느낌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뿐일까요? 둘째, 20대는 물론 30, 40대 공약을 위해 비전을 제시하라. 20대에게는 비전이 없이는 그 표를 얻어내지 못합니다. 솔직히 통합당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두루뭉술한 정책들은 있죠. 민부론이 그렇습니다. 문제는 비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거죠.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전문직을 비롯해 합당한 일자리가 주어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 당당히 나도 중산층으로 집을 가지고 아이를 교육시킬 수 있다는 바로 그런 비전입니다. 핵심은 일자리죠. 그리고 노후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60대, 70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불만감, 기득권층이라고 표현하는 그 계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만감을 지워주는 겁니다. 지금 문 정부가 믿고 있는 결과적 평등보다 더 나은 삶을 향유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이셔야 합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확실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통합당은 스스로도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노동계획만 하더라도 전체 노동자의 7% 정도가 속한 거대 노조, 민노총의 반발을 보수 야당조차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어떤 대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하겠죠. 그러나 올바른 길이 보인다면 걸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때 지지층은 늘어납니다. 그걸 해줘야 할 분이 바로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선대위원장입니다. 다른 상황과 비교를 해볼까요? 지금 18세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면서 유권자는 52만에서 53만 명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오늘 현재 군 미필자 남성 유권자는 적게 잡아도 200만 명을 웃돌 겁니다. 그들이 표를 의식해서 군 복무기간을 더 줄이겠다거나 징집제를 아예 포기를 하고 모병제로 하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지지가 늘어날까요? 물론 미필자의 부모까지 생각한다면 무시 못할 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지지는 모래성입니다. 그보다는 그런 포퓰리즘이 군필자들의 지지를 더 많이 잃게 합니다. 오히려 병력 현황을 솔직히 얘기하고 군이 50만으로 현재 감축 중인데 이게 왜 위험한지를 말하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면서 기갑 통신 같은 숙련된 병사가 필요한 곳은 연장 복무를 모병제로 가미를 해서 국가가 그에 상당한 보수와 군 가산점을 지급하겠다는 안은 어떨까요? 우선은 인기가 없을 수 있겠지만 국민에게 현실적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제시하는 대안은 신뢰와 연결이 됩니다. 어쨌든 어제 선거판은 말실수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먼저 통합당 말실수가 인터넷을 장악했더군요. 관악갑 김대호 후보가 실언 아닌 실언을 한 때문입니다. 그는 어제 아침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서울 선대위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결단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있는데도 30대 중반부터 40대들은 차갑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모든 언론이 똑같이 지적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뒷말이 요지는 이렇습니다. 30, 40대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잘 모른다. 이들의 기준은 유럽이나 미국쯤 되는 것 같다. 왜 대한민국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며 그 이유를 보수에게 돌린다.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려버렸습니다. 60, 70대와 깨어있는 50대의 문제의식은 논리가 있다. 30대 중반에서 40대는 논리가 아니다. 그냥 막연한 정서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다. 회의 뒤에 김종인 위원장부터 진화에 나섰습니다. 개인의 발언을 당의 입장인 것처럼 보도하는 건 삼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보도에서 김대호 발언을 가급적 적게 하라는 그런 부탁이죠. 김 위원장의 말대로 김대호 후보는 원래 노동운동을 했던 운동권 출신입니다. 그래서 김 위원장은 그가 감정적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변호를 했습니다. 가끔 본인도 말실수를 하는 황교안 대표도 아주 부적절한 표현이라며 강하게 비판을 했더군요. 문제가 커지자 이진복 총괄 선대본부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유 이하를 막론하고 해당 발언으로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 그 상처받았던 모든 분들이 누굽니까? 30, 40대죠. 김대호 후보도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더군요. 그런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30, 40대가 막연한 정서로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다는 게 틀림할까요?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엄청난 경제폭망에도 안보 불감증에도 조국 비리 같은 내로남불에도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이 막가파식 국정 운영에도 30, 40대가 비판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열렬히 지지를 한다면 그건 막연한 정서라는 말 외에 달리 그 이유를 찾을 길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다만 그 뒤에 붙인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라는 말은 비평가가 쓸 말이지 선거에 나선 후보자가 유권자들을 상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말이죠. 이건 유권자를 무시하는 말이 되는 것이니까요. 김대호 후보가 이랬으면 어떠했을까요? 30, 40대에 거대하고 무조건적인 친문 정서를 깨려면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참 좋았을 겁니다. 솔직히 저는 이 나라의 청년들 30, 40대 실망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진영을 떠나 모든 권력을 비판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젊은이들은 많은 경우에 도덕과 양심, 상식이 아니라 진영 논리에 빠져 권력의 불의에 눈 감고 있습니다. 그 진영 논리는 권력이 만드는 거죠. 권력은 자신들이 실정을 듣기 위해 이런 진영 논리로 모든 게 야당과 언론, 기득권 탓으로 돌립니다. 바로 그게 진영 논리입니다. 한 예로 경제 폭망은 처음에 개혁을 거부하는 재벌을 탓했죠. 그 다음은 미중 무역 분쟁 때문이라고 버텼습니다. 마침내 지금은 전염병 사태 때문이라고 합니다. 민주당도 말실수가 나왔습니다. 당사자는 이해찬 선대위원장입니다. 이분도 가끔 가다가 말실수를 하죠. 아니 너무 자주 하죠. 그는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더불어시민당 합동선대위 회의에서 실언을 했습니다. 부산에 올 때마다 매번 느끼는데 왜 교통체증이 많을까? 도시가 왜 이리 초라할까? 이런 생각을 말했다. 이게 지역폄하 발언 논란을 낳은 겁니다. 이 말을 경부선 철도 관련 공약을 설명을 하다가 한 건데 경부선 철도를 지원해서 부산을 대개조를 하는 것만이 부산을 그런 초라함을 벗게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런데 선거판에서는 이런 말도 실현이 되는 겁니다. 평소 장애인 폄하 발언 등으로 자주 구설수에 올랐던 이 대표다 보니 제법 큰 설화로 번졌습니다. 김우석 통합당 대변인의 비판이 제격입니다. 이 대표가 부산을 초라하게 느꼈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에게 먼저 물었어야 마땅하다. 초라한 것은 부산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다. 여당은 지나쳐 말꼬리 잡기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 말은 부산 민심을 다시 자극한 셈이 됐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그런 실언보다는 그 자리에서 나온 다른 말에 더 주목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지금까지 당정이 합의했던 걸 싹 바꿔서 이른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다 주자고 제안한 말입니다. 지난번 당정청 협의에서 민주당의 고집으로 헬리콥터 만리를 합의 70%에게까지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죠. 그 뒤 기준을 결정하는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난 3일이죠.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한다고 발표하니까 여기저기서 반발이 마구 터져나왔죠. 결국 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 지급을 제안한 것은 이러다가는 총선에서 망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일선에서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급보가 중앙당으로 계속 날아들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틀 전에 황교안 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주자는 제안을 먼저 한 겁니다. 이 역시 다분히 표심을 얻기 위한 건데 당론인지 분명하지 않아서 어제 제가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그러니 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주자는 안을 이제 통합당이 거부하기도 힘들게 됐습니다. 글쎄요. 문제는 재원이죠. 저는 김종민 선대위원장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512조 거대 예산을 재조정하는 것만으로도 그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추경을 해서 다시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 국채는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어제 황교안, 이낙연 후보 간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언론은 대선 전초전을 방불케 했다고 썼습니다. 지역 현안보다는 국가적 현안을 두고 다투는 모습을 보였으니 말입니다. 또 하나 토론이 있었죠.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한 토론입니다. 우선 토론 구도가 너무 이상하더군요.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민생당과 미래한국당이 싸우는 형국이 됐습니다. 4대1입니까? 5대1입니까? 김종석 의원이 외롭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진작 제가 놀란 건 다른 겁니다. 각 당을 대표해 나온 이들이 함량이었습니다. 저는 그 함량에 놀랐습니다.
종이에 뭔가 적어와서 그걸 읽으면서도 그 읽는 사람도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더군요. 정말 우리 비례대표 후보들이, 아니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에서 대표로 나온 토론자들이 이래도 되는 걸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2부는 없습니다. 제가 체력 문제를 좀 일으킨 것 같습니다. 저도 봄을 이제 즐겨야겠습니다. 모두 힘을 냅시다. 지금까지 전원책이었습니다.